500억 원짜리 계약이 체결되려던 바로 그 순간 누더기 옷을 걸친 12살 소년이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외쳤습니다. 악수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한 남자의 목숨을 구했고 그 만남은 새로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55층 고층 빌딩 최상층 통유리로 된 사장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음자형 회의 테이블 양쪽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산그룹 강민혁 회장과 그의 비서, 법무팀장, 재무이사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상대 회사 대표 박철수와 그의 참모들이 자리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 이 계약 한 장으로 태산그룹은 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민혁 회장, 45세. 단정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검토가 끝났습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 박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님,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강민혁이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계약서 서명란 위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로 마무리하시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혁도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0cm, 20cm, 10cm.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악수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티셔츠, 때가 잔뜩 묻은 바지, 밑창이 떨어진 운동화.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몇 달은 자르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비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하지만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박철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소년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 사람 손 잡으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애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소년이 박철수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 손에 독약 묻혀 있어요. 악수하면 회장님 죽어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 애를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소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사람 구두 닦았어요. 그때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전화? 강민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악수할 때 손에 묻힌 걸로 조용히 처리한다고.
증거도 안 남고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고. 그러면 회사를 빼앗을 수 있다고. 박철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애가 지금 무슨 망상을. 박 대표님, 강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손이요? 무슨. 박철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안팀장. 강민혁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의료팀도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박철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거지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경찰과 응급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화학물질 전문가가 특수 장비로 박철수의 손을 검사했습니다. 회장님, 전문가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VX 유사 신경독입니다. 피부 접촉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손을 잡았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지금쯤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박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회의실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독약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앉아. 강민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의 더러운 옷이 고급 가죽 소파를 더럽힐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강민혁이 옆 테이블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많이 놀랐지? 민준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검은 구두약이 투명한 컵에 묻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럽혀서. 괜찮아. 강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까짓 컵이 뭐가 중요하겠니? 민준이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 강민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강민혁은 민준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이 소년. 찢어진 옷, 더러운 얼굴, 구두약으로 범벅인 손.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근데 너 어떻게 알았니?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구두를 닦았던 것,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신문에서 본 강민혁의 사진, 그리고 필사적으로 뒤따라온 이야기까지. 강민혁은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아무 관계도 없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뛰어온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용감하고 착하고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사니?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리에서 살아요. 구두 닦으면서. 강민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서 거리에서 산다고? 친척은 없니? 보육원이나 복지시설은? 친척은 아무도 몰라요. 엄마가 말해준 적이 없어서.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육원은 한 번 있었는데 도망쳤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저를 자꾸 괴롭혀서.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입니다. 엄마 이름이 뭐였니? 강민혁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지연이요. 그 순간 강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이요.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 몇 살이니?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살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강민혁은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2살. 지연이가 자신을 떠난 게 정확히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서 찍은 사진. 젊은 강민혁과 그의 옆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이지연이었습니다. 이 사람, 내 엄마니? 강민혁이 사진을 민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엄마예요. 어떻게 아저씨가. 강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연이, 내 지연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엄마를 아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지연이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너, 혹시 아빠가 누군지 들은 적 있니?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어요. 그냥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강민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8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25살의 강민혁은 경영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날도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한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긴 머리, 맑은 눈동자,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살짝 미소 짓는 모습. 강민혁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기, 강민혁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여학생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연, 문학과 3학년. 밝고 순수한 성격의 강민혁은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났고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녀가 어느 날 지연이 강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야. 강민혁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약속해. 응,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1999년 여름, 강민혁이 지연이를 부모님께 소개하려 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강민혁의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부모 없는 여자라고? 아버지,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닥쳐. 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리 같은 집안은 결혼도 사업이야. 너는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회사를 키워야 해. 강민혁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민혁의 어머니가 지연이를 몰래 만난 것입니다. 카페에서 지연이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 이거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떠나.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강민혁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둘 수 없어. 얼마면 떠나줄 거야? 1억? 2억?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민혁 씨를 사랑해요. 사랑?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사랑을 알아? 내가 진짜 그 애를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줘. 그 말이 지연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연이는 강민혁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강공원 벤치. 그들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미녀가,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 강민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안해. 지연이는 강민혁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지연아, 무슨 일 있어? 강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내가 다시 설득할게. 아니야. 지연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우리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지연아. 강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지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미녀가.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강민혁이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울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그때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그를 떠난 진짜 이유를. 지연이는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의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강민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혁은 민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니?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민준이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혼자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출산 후에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아기 민준이를 안고 거리를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지연이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무엇이든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돈도 없어서
일터에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절대 우는 모습 안 보여주셨어요.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어요. 지연이는 민준이가 7살이 되자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밤에 몰래 문구점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공책을 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생일에는 어떻게든 작은 케이크를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며칠 굶더라도 엄마가 자주 하신 말이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준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아빠처럼. 강민혁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날 지연이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한 병. 병원에 실려갔지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연이에게는 1,000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하셨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 걱정하지 마. 곧 나을 거야. 그러니까 넌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녀야 해. 하지만 지연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지연이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아. 지연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준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연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만약 나중에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사랑했다고 전해줘. 엄마. 민준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혼자 키워서 미안하다고. 지연이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지연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 민준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이 누군지도 몰랐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밤에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구두 닦는 거 배울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렇게 민준이는 구두 닦기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을 벌면 잘 번 날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젠가 이 돈으로 엄마 묘비를 제대로 만들어 드릴 거야. 민준이가 혼자 다짐했습니다. 잠깐만. 민준이가 자신의 낡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실밥이 풀린 지갑이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예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캠퍼스 벤치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바로 강민혁과 지연이의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강민혁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가 지연이한테 선물했던 사진이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 민혁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지연. 강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지연이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만난 것이 축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강민혁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준이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강민혁은 눈물을 닦고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진심으로.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엄마가 왜 떠났는지 몰랐어. 만약 알았더라면, 만약 내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강민혁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엄마를 찾아갔을 거야. 너를 지켜줬을 거야. 엄마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겪지 않게 했을 거야. 아저씨,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강민혁이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소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강민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친아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지연이가 나와 헤어진 게 13년 전이야. 그리고 너는 12살이지. 계산이 맞아. 강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떠난 거야.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내 인생을 망치기 싫어서. 민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거예요?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늦게 알아서 미안해. 아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응, 아빠야. 강민혁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민준이는 강민혁의 품에 안겨 평생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3년 동안 궁금했던 아빠. 엄마가 항상 훌륭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민혁은 민준이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민준아,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받았어야 할 모든 사랑을 줄게. 엄마가 못 받은 행복까지 다 줄게. 아빠.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은 이제 끝이야. 너는 학교에 가야 해. 친구들도 사귀고,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꿈도 꾸고.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저 같은 애가 아빠 옆에 있어도 돼요? 더럽고 가난하고. 무슨 소리야? 강민혁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민준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혁은 비서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비서는 이틀 동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강민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지연은 1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방은 너무 좁아서 침대 하나만 있으면 꽉 찼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도 안 켰습니다. 묘소는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묘비도 제대로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 깨끗한 교복을 입은 민준이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은 깨끗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준아, 아침 먹어야지. 강민혁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으로 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놀고. 강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치면 안 돼. 네. 그리고 아빠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있는데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꼭 갈게.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민혁이 직접 차로 민준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빠.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강민혁은 차 안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민준이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 하지만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무덤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묘비, 주변에 정돈된 잔디, 그리고 예쁜 꽃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이지연 1976년에서 2021년까지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엄마, 민준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민혁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지연이의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아, 강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왔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지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더라. 너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강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감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너를 닮은 거야.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훌륭한 아빠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구두약통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거 안 써도 돼요. 저 이제 구두 안 닦아요.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강민혁이 민준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지연아, 약속할게.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평생 잘 돌볼게. 내가 못해준 거, 내가 주고 싶었던 거 다 줄게. 그리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